네, 안녕하세요. 중수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있고 예전에 또 매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들의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5G 종목 중에 하나죠. 제가 이제 매매를 했었던 RFHIC랑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는 ISC 종목을 좀 리뷰를 해봤고요.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는 네페스가 좀 대표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제넥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RFHRC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매매를 좀 했었고요.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좀 나왔었고 이때는 좀 매수를 했었는데 좀 수익이 보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. 일단 제가 이때 이제 왜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5G 종목이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안 나왔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기대보다 잘 안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RF 같은 경우는 그 화웨이 쪽으로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이 화웨이 쪽으로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서 상당히 2020년도 실적이 기대보다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량 매도를 했었죠.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4만원대 중반부터 지금 3만원대 초중반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20%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, 계속 떨어져 가지고 뭐 2만원대까지 갈 것이냐, 먼저 전망을 말하기 전에 이 질화갈륨, 이 RFHIC의 가장 좀 유망한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질화갈륨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 최근에 사용된 것이 LDMOS라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크기가 반도체라든가 어떤 기지국들, 전파 기지국들에 사용되는 그런 트랜지스터라든가 반도체들의 어떤 크기들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 LDMOS가 이제까지는 사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용에 대한 좀 한계 그리고 제한점들이 많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질화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성도 높고 크기도 작고 전도율도 좁고 그리고 전력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유망한 그런 소재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RF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고 이게 뭐 다른 뭐 KMW라든가 이노와일스에 비해서 PER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.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많이 치면 20 정도인데 지금 뭐 RF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5 정도를 받고 있고 이게 지금 많이 받을 때는 30 이상 그렇게 PER을 높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질화 갈륨이라는 소재가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3개 정도밖에 없고 지금 이 소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PER을 좀 높게 줬습니다, 그동안.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가 좀 지연이 됐고 어떤 화웨이 쪽으로도 매출 발생이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떨어졌죠. 그래서 1분기가 18억 원 영업이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77%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문제는 2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3억 원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적자 전환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 정도니까 사실 실상 까보면은 영업이익이 더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앞으로 뭐 3분기, 4분기도 계속 적자냐?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5G 투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연 수요, 이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1, 2분기에 투자가 안 된 것이 3분기, 4분기 그리고 2021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하락을 좀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이게 2021년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크게 상승할 그럴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실적 분기 플레이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5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왔었고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7월 달에서 8월 달 정도까지는 이 지금 3만 원대 초반에서 그리고 3만 원 중반대 이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.
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,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발표가 될 때부터는 다른 5즈 종목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9년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한 2019년에도 한 29,000원에서 23,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때는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또 모멘텀을 받으면은 상단까지 가고, 이런 모습을 좀 반복을 했는데,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고 뭐 37,000원까지도 갔었고 48,000원까지도 좀 갔었죠. 그래서 지금 RF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5즈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주가도 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안 나올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,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뭐 3만원 초반대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제조업 회사들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. 예전에 2019년도에도 21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그렸었죠. 이게 2019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ESS 화재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2차전지 섹터라든가 이쪽 섹터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컸고, 실적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죠. 근데 이게 아무튼 2차전지는 반드시 올 미래고 전기차도 반드시 올 미래였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흘러서 20만원대 초중반에서 지금은 뭐 30만원 지금 후반까지 와 있죠. 그래서 2019년에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견딘 사람들은 지금은 뭐 한 50%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볼 수 있었겠고, 저는 RF도 이제 한 내년 정도면은 지금의 삼성 SDI 같은 그런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, 이게 다른 종목까지 한 영상에 찍으면은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종목부터는 좀 다음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